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확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마지막 기회인 후보 토론회에서 지지 기반이 아닌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미국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바이든 후보를 위한 첫 번째 직접 유세에서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으로서의 행적을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만일 오바마 자신이 재선에 나가면서 중국의 비밀 어카운트를 갖고 있다는 게 드러났을 때의 팍스의 반응에 대해서도 말했고, 왜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행위만 예외로 인정하느냐는 반문도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반격했습니다. 4년 전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그렇게 지지했지만 선거에서 실패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공화당은 대통령과 상원 의석은 물론 하원에서도 제법 많은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엘라바마주의 투표 방식을 금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공화당의 유일한 판결입니다. 유리한 판결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미국 유권자 정보를 빼내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국가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국가정보국장은 이란과 러시아가 대선 개입을 시도한 이유는 바이든 후보를 돕기 위해서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 충성파답다고 반응했습니다.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가 뉴욕 포스트에 준 헌터 바이든 자료는 18개월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떠돌리다가 팔린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와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은 헌터 바이든 수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방수사국장을 선거 이후 해고하고 법무장관 해고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와 계속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줄어든 폭이 작고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사태의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또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102세의 미스 베일리 씨가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꿈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44,000명 이상이 조기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일부 정치인은 하원에서 공화당이 10석만 잃어도 내가 정말 놀라겠다. 그것보다 더 잃을 수도 있다는 예상입니다. 그러나 선거는 항상 예산과 선거 치러졌을 때의 그 결산할 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화당은 지금 희망을 걸고 있고 민주당 측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 럼니 유타주 상원의원이 결국은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사실 끝까지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 안심할 단계 아닙니다. 하면서도 여러 가지 권력 인수를 정권 인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에 누구 하마평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마 희망을 걸 수 있다면 히스패닉계 라티노표입니다. 라티노표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차이가 커서 남자들 라티노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는데 그 이유는 마초맨이 좋다는 이유다. 뭐 이런 것들이 뭐 뉴욕타임스 등등의 보도가 돼 있습니다. 히스패닉계만 2016년 선거 때보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이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히스패닉계 남자들은 2016년보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더 좋아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것은 물론 그 다른 백인들과도 비슷해서 라티노 가운데서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이 높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특히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히스패닉계의 경우는 또 본인들을 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백인이 구분할 때는 꼭 히스패닉계가 아닌 백인 이렇게 구분을 하는 차이가 있는데도요. 어쨌든 그리하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렇게 볼 때는 그 라티노 표가 많은 텍사스와 플로리다가 있잖아요. 텍사스가 어제 그 퀴니피악의 여론조사 결과는 47%대 47% 똑같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그 바이든 후보에게는 굉장히 좋은 뉴스이지만 어쨌든 애리조나에도 물론 젊은 히스패닉이 많아서 요즘 블루 쪽으로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남성들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고 또 특히 플로리다주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확보한다면 그 밖에 이제 몇 군데요. 뭐 선벨트에서 어디 중 하나를 이기고 또 어디 중 어디를 이기고 힘든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그러나 라티노의 표로 플로리다에서 확실히 이긴다면은 힘들게라도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히스패닉 표를 말씀을 드렸고요. 남자는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여자들은 점점 왼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슈보다는 캐릭터가 굉장히 그 중요해진 선거가 됐고요. 어쨌든 그래서 조 바이든 후보의 전 보스였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어제 이제 처음으로 펜실베니아주에서 바이든 후보를 돕기 위한 선거 유세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끝이 아닐 겁니다. 이제 뭐 함께도 하겠죠?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몰고 다니는 바이든 전 부통령인데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니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인데도 어제 역시 그 자동차 안에서 사람들 하게 했기 때문에요. 뭐 사람들 별로 그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고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를 할 수 없는 부분을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민주당은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도 몇 명 놓고 하거든요. 지금 후보가 만약에 이 바이러스에라도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만큼 민주당은 말로는 지도부에서 지금 아직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안심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 선거 유세를 작게 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 선거 유세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그 정치인의 선거 유세다운 그런 선거 유세였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고요. 이슈가 여기서 전부 나왔습니다. 드라이브인으로 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거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리얼리티 쇼가 아니라 정말 리얼리티다, 현실이다 이런 얘기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한 그런 몇 가지들이 지금 미국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어카운트에 대해서 지금 재선 나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비밀 어카운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격입니다. Know that he continues to do business with China because he's got a secret Chinese bank account. How is that possible? How is that possible? A secret Chinese bank account. Listen, can you imagine if I had a secret Chinese bank account when I was running for re-election? You think Fox News might have been a little concerned about that? They would have called me Beijing Barry. 베이징 베리. 내가 만약에 재선에 나가면서 그 중국의 비밀 어카운트를 갖고 있고 또 중국의 세금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750 내고 미국이 하나도 안 냈던 해일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19만 달러를 약 18만 8천 뭐 몇백 달러를 냈을 때는 그런 것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물려받은 경제에 대한 경기 활성화를 이룬 것은 100% 본인이 잘했다고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22만 명이 숨진 여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
Yet that this president wants full credit for the economy he inherited and zero blame for the pandemic that he ignored. But you know what? The job doesn't work that way. Tweeting at the television doesn't fix things. Making stuff up doesn't make people's lives better. You've got to have a plan. You've got to put in the work. Donald Trump. 네, 이 플랜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문제를 고치려면 플랜을 가지고 해야지 텔레비전 보고 트윗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본인이 무시하고 방치했던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no, 자신도 지키지 못했잖아. Donald Trump isn't suddenly going to protect all of us. He can't even take the basic steps to protect himself. 그리고는 저는 어제 이렇게 한 30분 조금 넘는 연설이었습니다. 보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사실은 애정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은 이 부분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돼서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도 헬스케어가 필요할 때 공화당은 지난 10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그 이전부터 60번 이상 이 오바마 케어를 없애려고 했는데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이것을 없애고 결국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지고 가서도 없애려고 한다. 이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성토 수준이었습니다. The Affordable Care Act at every turn, driving up costs, driving up the uninsured. Now they're 네, trying 그리고 to 가격도 계속 올리고 사람들 보험을 못 들게 하고 as quickly as they can in the middle of a pandemic with nothing but empty promises to take its place. It's shameful. The idea to do it, there is no plan. 네, 역시 여기도 이제 계획이 없다는 얘기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국과 캐나다도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의 사망률은 미국과 인구 대비로 하면 미국이 100%라고 할 때 22만 명이라고 할 때 지금 500명 안 됐잖아요. 한국은 400 몇십 명이기 때문에 1.3%고 그리고 캐나다는 미국의 사망률의 39% 정도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적어도 조 바이든과 카밀라 해리스가 정권을 잡으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날마다 아규하고 땡스기빙 데이 때에도 아규하고 또 아규하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으로 인해서라는 얘기도 합니다. And with Joe and Kamala at the helm, you're not going to have to think about the crazy things they said every day. And that's worth a lot.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하죠. About them every day. 날마다 It just won't be so exhausting. 너무 You 지치게 might be able 하고요. to have a Thanksgiving dinner without having an argument. 땡스기빙 데이 때도 이런 아규먼트를 하게 되고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을 누가 하더라도 학교 교장이 하더라도 Why would we expect 내 학교 교장이 하더라도 아니면 코치가 하더라도 심지어는 가족 간에 누군가가 그렇게 날마다 그런 일을 하면은 절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짝 크레이지 엉클이 하나 한다면 모를까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왜 대통령이 날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렇게 내버려도 그 대통령이 원래 스타일이 그렇잖아. 이건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Why would we expect and accept this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기대하고 예외로 주고요. Why are folks making excuses for that? Oh, well, that's just him. No. There are consequences. 왜 안 되냐면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똑같이 하고 아이들도 보고 세계가 보고 있기 때문에요. And racist. 인종차별주의자로 점점 만들어가고 Fabric of our society. 사회 아주 And it 형편없이 affects how our 만들어가고 children see things. And it affects the ways that our families get along. It affects how the world looks at America. That behavior matters. Character matters. 네, character matters. 이 정말 성품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너무 기가 차지도 않으니까 그냥 웃음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국가가 기획을 해서 다 하고 DNA로 판명이 나고 한 것을 오스마 빈 라덴이 죽지 않고 대역을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느냐는 말도 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not going to retweet conspiracy theories 음모 이론이요. 리트윗한 about 것. secret cabals running the world, or that Navy SEALs didn't actually kill bin Laden. 네이비 세일이 가서 Think 했는데 about tha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etweeted that. Imagine. What? 네, 중간중간 자동차 소리는 그 사람들이 자동차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동의한다 하는 그 표시로 나오는 그러한 그 소리이고요.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모욕 주고 감옥에 보낸다고 하고 이것은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We're not going to have a president that goes out of his way to insult anybody who doesn't support him or threaten them with jail. That's not normal presidential behavior. We wouldn't tolerate it from a high school principal. We wouldn't tolerate it from 네, 이런 a 것들을 coach. 하이스쿨 교장이 We wouldn't 한다던가 tolerate 코치가 it from a 한다던가 가족이 coworker. 한다던가 동료가 한다던가 We wouldn't tolerate it in our own family except for maybe crazy uncle somewhere, you know. 네, 가족이 해도 용납하지 않을 텐데 크레이지 앵클 제외를 빼고는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군인에 대해서 뭐 서커 앤 루저라고 얘기를 한다던 것 이런 것들도 조 바이든 후보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 무엇보다도 바이든 후보는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는 정치를 펼치지 독재자에게 가깝게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역시 그 지금 격전지가 돼버린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이 오바마가 지금 슬리피조를 위해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봤자다 하는 형태로 말을 했습니다. President Obama is campaigning for Sleepy Joe Biden. And I said, there was nobody that campaigned harder for crooked Hillary Clinton than Obama, right? He was all over the place. He said he will not be our president. But before that he said he will not run. He didn't know me. Then I ran. Then he said he will not get the nomination. Then I got the nomination. 네, 본인이 이제 뭐 결국은 뭐 하다가 중단할 것이다. 그러다가 또 뭐 후보가 되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내가 다 이기고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en he said he will not be our president. Then I won. I think the only one 대통령도 됐고요. The only one more unhappy than crooked Hillary that night was Barack Hussein Obama. 네, 여기서 버락 후세인 오바마라고 하죠. 그래서 선거 날 그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힐러리 클린턴 부패한 힐러리 클린턴 말고 가장 언해피했었던 사람은 이 버락 후세인 오바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It was Barack Hussein Obama. I'll tell you this. 네,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4년도를 연호한 것이고요. 맞습니다. 4년 전에 그 마지막 날까지도 4년 전에 오늘의 미국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제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직이 남아있는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선거 유세를 너무 하는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치러지기 그 바로 전날 어제 갔었던 펜실베니아주에 가서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유세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펜실베니아가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고 말았죠. 그것을 그 다음 날 바로 오바마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어제 30분 조금 넘는 연설에서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보다도 이 너무나 큰 표 차이로 이겨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 할 수 없는 정도까지 해야지 된다. 안심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모두가 투표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공화당도 마찬가지 다짐하는 것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정말 오늘 이 시청률 무척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후보 토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는 민주당의 좋은 판결, 하루는 공화당의 좋은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나오고 있고 외국 정부가 이미 개입하는 증거가 있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볼륨을 최대로 올리는데도 굉장히 작다고들 말씀을 해주세요. 어떡하나요? 서서 방송하나요? 앞으로는 더 큰 소리가 나오게 서서 해볼까요? 지금부터? 네, 오늘 그 테네시주 그 내슈빌에 있는 벨몬트 대학교에서 원래라면 세 번째였어야지 되는데 두 번째면서 마지막인 대통령 후보 토론회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카드를 갖고 나올 겁니다. 연방 그 대법관 그 카드. 내가 얼마나 이 보수적인 사람 지금 세 번째나 한다. 일단 그 이번 주에 그 소위원회에서 먼저 통과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초쯤에 전체 그 상원 투표를 하는데 민주당은 투표를 보이콧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보이콧한다고 뭐 아무 영향 없어요. 공화당이 그 다수당이기 때문에 다수당에서 두 사람만 지금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 영향은 없지만 상징적인 거죠. 척 슈머 민주당 그 상원 원내대표가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네요. 과정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공화당은 참여하지 않는 게 보이콧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이콧하는 게 공정하다고 얘기하는 민주당이 4년 전에 오바마가 그 온건한 사람을 했을 때 거의 10개월 전에 했는데도 대선이 있는 해에 무슨 연방대법원 판사했던 그 입을 가지고 똑같이 대선 2달도 안 남았는데 사람을 하고 투표를 한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니까 이건 다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MBC죠. MBC의 그 크리스틴 그 월커가 그 진행을 하는데 여성이에요. 그렇죠. 크리스 월러스 처음 여성이었고, 네. 대통령이 이제 그 60미닛의 진행자를 마구 비난한 것처럼 공화당에서도 마구 비난부터 이미 그 하기 시작하는데 백악관 출입 기자입니다. 비교적 젊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인디안 아메리칸 그 엔지니어고요. 어머니는 그 블랙. 어머니의 직업이 블랙인데 부동산 에이전트셨어요. 어머니가. 그런데 이제 이 딸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해서 이렇게 백악관 출입 기자까지 됐고 MBC의 아무튼 기자인데 민주당이고 이렇다고 막 하는데 그게 있잖아요. 사실은 참 애매합니다. 터커 칼슨, 팍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친구 비슷하게 판문점에 갔었던 북한 이슈 하나도 모르는데 존 볼튼 제쳐놓고 그 자리에 놨던 그 터커 칼슨 얼마나 반이민주의자입니까? 원래 CNN에 있었어요. 크로스파이어 하다가 그 팍스로 가서 팍스에서 정말 팍스에 맞는 거죠. 자리를 잡고 있는데 터커 칼슨 민주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러다가 2020년에 플로리다로 해서 당적을 공화당으로 바꿨습니다. 터커 칼슨이 당적을 공화당으로 바꾼 것은 올해예요. 2020년. 그런데 그럼 그 전에 터커 칼슨이 민주당 성향이어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경우가 요즘은 단편적인 것만 보는데 깊이 보면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터커 칼슨이 왜 민주당으로 등록을 했냐면 워싱턴 DC에서 활동을 하려면 워싱턴 DC가 예비 선거에 참여를 하려면은 그 당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바뀌고 있지만 오픈 프라이머리가 됐지만 워싱턴 DC에서는 시장을 뽑으려면 지금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 시장이잖아요. 시장을 뽑으려면 이제 그 당에 등록이 돼야지 그 후보를 뽑기 때문에 그래서 터커 칼슨이 기술상 그 편의상 민주당으로 쭉 등록했다가 이제는 2024년도 대선 후보 말도 나오고 하니까 당적을 미리 옮겨둔 것으로 보이고요. 크리스 월러스가 팍스에
민주당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투표를 하려면 민주당이 워싱턴은 거의 민주당이잖아요. 힐러리 클린턴도 표가 아마 뭐 96% 이상이 나왔을 텐데 4년 전 대선에서 그러니까 의미 있는 투표를 하고 하려면은 어차피 워싱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민주당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자들은 거의 민주당일걸요. 워싱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펜실베니아 1600 펜실베니아 애비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민주당 성향의 기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편적인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다 말하지 말자는 거죠. 지금 유세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캐나다 쪽에서 오는 제가 이름도 홍보하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어요. 굉장히 우파적이고 가짜 뉴스를 어떻게 그렇게 잘 모으는지 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민주당의 카멜라 해리스와 조 바이든 후보 유세장에 단 한 명도 안 모였다. 단 한 명도 모이기는요. 다 유세를 취소를 했는데 그 스텝 가운데서 같이 다니던 측근은 아니었다고 하는 스텝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기에 선거 유세를 취소를 했잖아요. 취소를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요. 원래 스케줄에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어제 그제도 카멜라 해리스 그 선거 유세에 조금만 모였다. 그게 그 사람들의 설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여주고 그런데 요즘엔 항상 가짜와 진짜를 섞어 놓는 거죠. 그 사진은 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매체와 가짜를 막 퍼뜨리는 그리고 PBS 같은 공정한 방송이 똑같은 그 사진 화면을 보여줍니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PBS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쪽 그 가짜를 퍼뜨리는 매체는 이거 봐 민주당엔 아무도 안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게 확실하지.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모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비신사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었는데 저도 말을 더 여러분들께 많이 드려야지 되고 그럼 정말 중요한 말씀을 더 못 드리게 되는 것이고 선거가 끝나면서 누가 이기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기면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구구한 설명을 할 필요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서 오늘 저녁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이 이 그 진행자가 아주 공정하게 사회를 봤다 하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런 게 다 이슈잖아요. 지난번에 MBC의 그 사반나 거스리가 어떻게 보면 평소와는 달리 더 강하게 나갔던 것이 MBC가 원래 ABC가 먼저 조 바이든과 잡아놨는데 뒤늦게 하루 이틀 남겨놓고 그 트럼프 대통령과 타운홀을 잡으니까 사람들이 MBC를 마구 비난을 했고 그 비난에서 빠져나가려니까 더 잘했어야지 됐고 더 잘하려면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부딪히는 수밖에 없겠다고 설정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요즘 뉴스는 더더욱이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쩌다가 카카오톡으로 어쩌다가 유튜브에서 받아보시는 그것이 다 진실이라고 믿지 마시고요. 저는 그래도 거의 제가 모르지 않는 한 모르고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가짜를 퍼뜨리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믿고 듣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좀 부드러워야지 되고요. 압박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2분 동안 끈다고 해서 비난을 하는데 그 비난을 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2분 발언을 할 때 상대방한테 뭐 140 몇 번을 껴들어가지고 해서 상대가 말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2분 서로 이슈 주고 이 사람 발언하고 이 사람 발언하고 그때만 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해서 15분 동안 토론을 하거든요. 그때는 마이크 끄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또 이 사회자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고 결정을 어떻게 할지 너무나 중요한 토론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상상할 수 없고 상상하기를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 대법원이요. 엊그제는 그 펜실베니아주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우편 투표 이런 거 조금 늦게 도착하더라도 11월 3일 소인이 찍히면은 받아줘라 하고 판결했죠. 오하이오주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는 우리 요즘 그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장사할 때 그 커플사이드가 있잖아요. 주문하면 이게 받아가고 특히 뭐 자동차 안에서도 받아가고 하는 그런 것을
연방 대법원이 지금 8명이니까 보수 존 로버츠까지 이번엔 포함해서 5명, 그리고 진보 3명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엘라바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사연이 많았어요. 하급법원에서의 결정도 있고 최종적인 결정은 연방 대법원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공화당에게 유리한 게 됐고, 민주당은 소니아 소토마요로 연방 대법관 같은 경우 그렇게 되는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에 장애자들은 어떻게 하고 노약자들은 어떻게 하고 줄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서 있고, 이 커브사이드는 이렇게 자동차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막았느냐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연방 대법원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이번 처음 아니에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오와주의 법원에서도 주의 법원에서 지지를 했는데, 한마디로 부재자 투표 신청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 이것도 역시 공화당에게 좋은 판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방 대법관 에이미 코니 베럿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열심히 홍보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이 내용은 이상하게 미국보다 유럽 언론이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이 속한, 본인은 지금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해 지지난해까지도 부설기관의 이사로 지냈으니까요. 그 이사는 바로 그 단체가 아니면은 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미 코니 베렛이 속한 People of Praise라는 이 조직이 굉장히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설명은 피하고요. 여기에 있었던 전 멤버들이 요즘 계속해서 무슨 성적으로 학대를 받았다, 말로도 학대를 받았다, 누군가 멤버들에게 그랬다는 거겠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근데 미국에서는 이상하게 너무 이슈가 많으니까 그냥 수그러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뉴스를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봐야지 되는 뉴스인데요. 이란과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국가정보국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국장이 얘기를 하면서 존 래드클리프 국가정보국장인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공개적인 정보요, 유권자에 관한 정보 가운데서 공개된 것, 그런 것을 유권자 등록 데이터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것을 입수를 한 거예요. 입수를 해서 이란과 러시아가 어쨌든 어떤 형태로 했냐면, 프라우드 보이즈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무슨 조직체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메일을 보낸 것처럼 가짜로 하고, 스윙 스테이트에서 격전지의 민주당 유권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찍지 않으면 너 알아서 해. 이런 식이에요. We will come after you. 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거는 이제 유권자들을 압박하는 거죠. 마치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면은 무사하지 못할 것처럼, 가족이 무사하지 못할 것처럼, 내가 무사하지 못할 것처럼. 이게 이란과 러시아에서부터 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리다를 포함해서 펜실베니아 몇만 명이 이 같은 이메일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물론 구글 측에서도 그러니까 구글 메일을 갖고 있는, 그런데 그것이 10분의 9는 막았대요. 그런데 10분의 1인데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어제 국가정보국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거는 조 바이든 후보를 도와주기 위한 거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가 되려고 이렇게 러시아와 이란이 이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조 바이든을 도와주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면은 너 알아서 해라고 위협을 하는 이메일을 이란과 러시아에서 보낸다? 좀 이상하죠? 그리고 이란과 러시아는 친해요.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이메일을 보낸 근거지가 이란이라는 것이고, 그 자체는 러시아가 기획을 해서 공동 합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렇게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국가정보국장의 그 말을 듣고는, 참 국가정보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충실한 부하인 것은 알겠지만 이 정도까지 이제는 몰랐다. 정말 너 충성파 맞아.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고 말더군요. 그리고는 또
메릴랜드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 바이든과 카멜라 해리스에 반대하는 사람이 이웃집에 협박하는 그 편지를 이웃집 문 앞에다가 딱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인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지금 그 무장을 한 그 우파 그룹들이, 그 우파 그룹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무장을 많이 하잖아요. 총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총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온몸에 끼울 수 있는 것을 차고 다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투표장에서 이미 뭐 말소동, 약간의 몸싸움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이것도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는 중요하고 걱정되는 그런 그 뉴스이기도 하고요. 제가 어제 그 샌마리노하고 페사디나 지역을 저쪽 그 산 위 평지까지 대저택 있는 데를 쭉 골목을 그 동네가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는요. 샌마리노의 경우는 특히 쭉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지역보다는 선거 사인이 많이 붙어 있었는데, 샌마리노도 그렇고 부자 동네잖아요. 일반 페사디나보다도 더 부자. 페사디나와 샌마리노의 그 동네에는 사인은 다른 옆 동네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는데, 로컬 선거에 대한 사인이 많이 붙어 있었고, 간혹 그 대통령 그 후보에 관한 사인도 붙어 있었는데, 역시 특히 샌마리노 같은 경우는 산쪽 저쪽 중턱에는 뭐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부 제가 본 것은 이제 민주당 쪽에 사인이 많이 있었고, 이런 사인을 보면은 이웃의 그 협박 편지를 논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인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형태로 협박 편지도 놓고 하니까 제가 본 사인은 민주당 사인이 많았지만, 카멜라 해리스와 조 바이든이 많았지만, 오히려 내가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인을 집 앞에다가 안 붙였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거는 끝까지 가서, 특히 투표 당일에 누가 누구에게 더 많이 찍느냐가, 지금은 조기 투표 열기와 조기 투표가 아무래도 민주당 쪽이 많다는 것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투표 당일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지금 뉴스를 진행하는 동안에도요, 아주 그 새로운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먼저 준비한 뉴스부터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도 낮았고, 새로 청구한 사람이나 지금부터 오래전부터 받고 있던 사람이나 다 낮았던 것의 의미 자체는 좋죠. 78만 건으로 3월 달 이후에 7개월 만에 처음으로 80만 건 아래로 해서 한 주일 전보다 5만 5천 건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는 87만 5천 건이었습니다. 거의 뭐 10만 건 전문가 예상보다 작은 건데, 계속되는 청구 건수도 줄어들어서 100만 건 아래, 지금 그 83만 7천 건이 됐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2,300만 명 이상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3일에 끝난 주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정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실업수당을 그 새로 받았던 때, 새로 청구한 사람이 69만 5천 건이었잖아요. 아직도 거기보다도 더 많다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최고조였을 테고 지금은 고조에서 내려가는데도 그만큼 못 간다는 거. 회복 자체는 좋은 신호지만 그 회복되는 그 폭이라든가 강도가 약하고,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또 문 닫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늘 뉴욕타임스와 폴리티코가 보도를 했는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만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가 조 바이든 후보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자료를 모아서 뉴욕 포스트에 준 게,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부패한 국가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가짜 뉴스가 예전부터 많아서 미국에서 가짜 뉴스가 퍼질 때 저걸 가짜일 수 있어, 이런 거 우크라이나 기자들은 더 많이 알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바로 티란이라는 작은 책에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 그 루돌프 줄리아니가 그 조 바이든 그 후보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뭔가를 수집한다고 우크라이나에 갔었을 때, 뉴욕타임스와 폴리티코와 인터뷰한 사람들에 따르면 누군가가 거기서 지금 나온 그 자료를 보면 똑같은 비슷한 자료인데, 그런 것들을 본인들에게 500만 달러에 사가라고 하고 공화당에 판다고 하고 했었던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리고 지금
그런 말씀은 뭐 드리고 싶지도 않지만 루돌프 줄리아니는 이번 주 금요일에 개봉되는 영화에 잠깐 나오는데 영화에 출연했었던 그 여배우와 어쨌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그 호텔 방에서의 촬영이었는데 바지 속으로 손 집어넣고 하는 사진이 지금 다 나와서 루디 줄리아니가 뭐 별로 말할 기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방수사국장이 빨리빨리 선거 전에 수사를 해서 뭔가를 발표를 해야지 하면서 안 한다고 선거 끝나자마자 본인이 임명을 한 그 연방수사국장 해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연방법무장관도 그렇게 잘해 조건을 연방법무장관도 뭐 선거 전에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뭐 기소한다 하더니 기소도 안 하고 한다고 그의 해고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 더럼 연방 검사가 어떻게 저렇게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었지만 오늘의 미국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었고요. 너무 꿈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기소라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 입장에서 일하고 싶고 대통령을 봐주고 싶어도 연방법무장관 혼자 못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는 것이고 증거가 없으면 기소를 못하는 겁니다. 아직은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새로 나왔는데 56%의 유권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자격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한 말을 그대로 지키는 게 참 많아요. 60미닛이 이번 주 일요일에 방송되기로 됐고 본인이 혼자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두 후보와 마이크 펜스 이렇게 4명이 같이 하기로 돼서 지금 작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본인이 인터뷰를 한 그 45분짜리를 공개를 했답니다. 아마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때는 어려운 질문들이 나와서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고 결국은 오늘 저녁에 그 토론회에서 진행을 맡은 크리스텐 월커가 아주 그 큰 역할을 해야지 되는 그런 일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102세가 되신 미스 베일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비안 리가 아니라 비비안 미스 베일리가 2차 대전 참전 용사였는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땅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보고 하기로 하다가 결국은 스카이다이빙을 102세인데 하셨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you